빨강 연필. 신수연 장편동화, 김성희 그림, 비룡소 출판사. 2021년 우수문학도서, 한국도서관 협회 문학나눔. 신수연. 고려대학교 지리교육학과와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 만드는 일을 했다. 장편동화 빨간 연필로 2011년 제17회 황건도깨비상을 받았다. 김성희. 한약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독일 함부르크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했다. 2009년 제2회 시제 그림책 축제 일러스트레이터 부분 이탈리아 아동문학가 잔니 로다리의 30주기를 기념하는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그린 책으로 글 없는 그림책인 책나무가 있다. 날개 잃은 천사.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빈 교실에 울렸다. 민호는 안경을 고쳐 썼다. 유리로 만든 작은 천사가 한쪽 날개가 부서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지나가다 소화 책상에 몸을 살짝 부딪혔는데 서랍속 물건이 튕겨나간 것이다. 하필 수화컷을 깨다니. 민호는 유리 천사를 주워 들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몸체가 한 손에 쏙 잡혔다. 떨어진 오른쪽 날개는 주변에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엎드려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대각선으로 두 자리 떨어진 자리에 자신의 책상 아래에서 투명한 유리 조각이 반짝이고 있었다. 날개를 주워 몸체에 대어보았다. 날개 앞부분은 아기가 딱 맞았지만 뒷부분에는 작은 조각이 비었다. 다시 엎드려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깨진 조각을 찾았다. 유리가 잘게 바스러지지 않고 덩어리로 깨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때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돌아온 아이들 소리가 멀리서 들어왔다. 민호는 벌떡 일어섰다. 유리천사를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얇은 주머니가 아래로 쭉 처지기에 얼른 손을 찔러 넣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주머니가 손 때문에 불룩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곧바로 교실을 나가 아이들 소리와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어떻게 하면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유리천사를 처리할 수 있을까 변기에 놓고 물을 내려버리면 될 것 같았다. 민호는 복도 끝에 있는 5학년 화장실 앞을 지나 아래층으로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화장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 다른 학년 화장실로 가는 게 안전했다. 4학년 화장실로 들어갔더니 아이 하나가 수변기 앞에 서 있었다. 아이는 자기 오줌발을 확인하느라 민호를 보지 못했다. 민호는 곧바로 양변기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순간 당황했다. 변기 구멍이 생각보다 좁았다. 여기에 버리려면 유리천사를 작게 깨트려야 했다. 망설여졌다.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두루마리 휴지로 불어 유리천사를 둘둘 말았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맨끄닥 하나로 갔다. 대걸레 뒤로 세제를 넣어두는 누런 종이 가방이 보였다. 민호는 종이 가방 깊숙이 유리천사를 밀어넣었다. 수아, 유리천사가 없어졌대. 누가 훔쳐갔나봐. 그 사이 교실에는 아이들이 돌아와 있었다. 훔치다니 그냥 실수했을 뿐이야. 민호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려 애썼다. 아이들 몇몇이 수아의 세상 주위로 몰려들었다. 수아의 얼굴은 아이들에게 가려 보이지 않았다. 동철이가 민호를 발견하고는 큰소리로 불렀다. 야, 신민호, 너 아까 밥 먹기 싫다며 급식 안 먹고 나갔지? 교실에 혼자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민호는 숨이 턱 막혀 말을 더듬고 말았다. 그러자 동철이가 이내 심술궂게 말했다. 너 교실에서 나가는 거 내가 다 봤어. 수아를 에워싸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민호를 들어보았다. 민호는 당황스러웠다. 난 안 훔쳤어. 증거 있어? 재규가 동철이 옆 책상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너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 있냐고. 어차피 민호는 마음만 급할 뿐 말이 빨리 나오지 않았다. 민호가 훔쳤다는 증거도 없잖아. 나팔소리처럼 힘찬 목소리 창수다. 창수는 키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생김새가 단단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다. 동철이 너 민호가 교실 나가는 거 진짜로 봤어? 그리고 교실에 혼자 있었으면 다 범인이냐? 창수가 당차게 따지고 들자 동철이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다. 넌 끼지마. 말싸움이라도 부딪힐 판이었다. 그때 수아 목소리가 조용히 들었다. 민호는 아니야.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아와는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는데 여태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수아 말에 아이들은 일단 민호에 대한 의심은 접었다. 민호는 억울하다는데 일부러 소리나게 의자를 끌며 자리에 앉았다.
필통과 노트를 꺼내 수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신경은 온통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에 가 있었다. 유리천사가 비싼 것이냐? 평소 수아랑 사이가 안 좋은 애가 누구냐? 어쨌든 범인은 우리 반 애다. 덩덩. 이러한저런 말이 뒤섞여 들렸다. 그러던 중 자신에 대한 말이 화살처럼 귀에 꽂혔다. 민호, 걔는 소심해서 아마 훔치지도 못할걸? 가슴 한켠에 서늘이 내려앉았다. 그러다 누군가 범인은 틀림없이 여자애라고 말했다. 원래 작고 예쁜 물건은 주로 여자애들이 탐을 낸다는 것이다. 아이들 대부분이 그 말에 수긍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담임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며 들어왔다. 선생님은 1학기 때보다 머리가 더 빠져 이마가 제법 훤히 보였다. 선생님, 수아 유리천사가 없어졌대요. 겁시 먹고 왔는데 글쎄 누가 훔쳐갔어요. 아이들의 말에 선생님이 인상을 찌푸렸다. 수아야, 물건 잃어버렸어? 수아 눈에는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진지하게 물었다. 네. 수아는 맹랑하고 당당한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모두 눈 감아. 선생님이 붉은 목소리로 낮게 깔며 엄하게 말했다. 눈 감아. 아이들 모두 눈을 감았다.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여고 부드럽게 존댓말을 쓰며 아이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지금 자백하며 혼내지 않고 선생님 혼자만 알고 있을 테니 선생님과 눈 한번 마주친 후 내일 선생님 책상에 물건을 갖다 놓으라고 했다. 자, 수학 거 가져간 사람만 살짝 눈을 뜨세요. 난 훔친 게 아니야. 도둑은 아니야. 민호는 까만 눈에 더 힘을 주었다. 수업 종이 울렸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지만 민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졌다. 여기저기서 몸을 뒤터는 소리가 났다. 움직이지 마. 선생님의 호통에 아이들 모두 멈칫했다.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아서 선생님은 화가 난 것 같았다. 교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숨이 막혔다. 눈을 감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려니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선생님, 교실 맨 뒤에 앉아 정난이가 눈을 뜸 소리 들었다. 오정난, 너 왜 눈을 떠? 내가 범인이야? 선생님을 날카롭게 쏴보셨다. 아닌데요. 정난이가 커다란 눈을 느리게 껌뻑였다. 그럼 눈 감아. 정난이가 다시 눈을 감았다. 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정난이는 사나운 분위기를 아는 것 하지 않은 것 같았다. 갔다 와. 선생님이 마지못해 짧게 말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저도요. 선생님 저도요. 선생님은 가볍게 한숨 지었다. 아이들을 더 붙잡아 두기 힘들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모두 눈 떠. 화장실 갈 사람만 나갔다 와. 민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오줌이 마렵진 않았지만 화장실 가는 무리였었기에 교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서늘한 공기가 안도감을 주었다. 쏴, 변기물이 요란하게 내려갔다. 민호는 물이 빠지고 다시 차오르는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화장실에서는 나와 불을 껐다. 어두운 거실에 노란 꼬마 등이 섬처럼 덩그러니 떠 있었다.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잠든 엄마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민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켰다. 서랍 맨 아래칸을 열어 하얀 휴지 뭉치를 꺼냈다. 한 겹 한 겹 휴지를 풀자 유리천사가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아까는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천사는 무척 아름다웠다. 긴 치마를 입고 기타처럼 생긴 작고 동그란 해악기를 연주하는데 가리마 얼굴에 눈, 코, 입 모양새가 섬세해 전체적으로 기품이 있어 보였다. 떨어진 날개를 몸체에 대어보았다. 미처 찾지 못한 작은 조각 때문에 날개 뒷부분에 오목한 틈이 생겼다. 민호는 그 작은 팁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날개에 강력 순간적일제를 발라 몸체에다 붙였다. 날개는 곧 붙었지만 그 자리에 금이 간 것처럼 흔적이 남았다. 한 번 깨진 유지를 깜짝까지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유리천사를 휴지로 썼다. 수아에게 돌려주는 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다. 유리천사를 서랍에 도로 넣고는 비밀 일기장을 꺼냈다. 민호는 일기장이 2개다. 하나는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장이다. 그건 선생님이 검사하고 엄마도 읽어본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의식해서 쓴다.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 일기장이다. 비밀 일기장에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다 적는다. 욕도 한다. 며칠 전 쓴 일기를 보았다. 동철이가 놀이터에서 아빠와 야구를 하고 있었다. 동철이가 공을 던지면 동철이 아빠가 받았다. 나도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같이 하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빠 본 지 몇 달은 된 것 같다. 유니폼까지 입고 폼 잡는 동철이가 꼴보기 싫다. 그리고 유니폼 넘버가 8인 것도 분하다. 8은 내 넘버다.
동철이는 민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 동철이 아빠는 큰 회사에 다니는데 일요일마다 동철이와 놀아준다. 작년에는 민호도 몇 번 같이 어울려 놀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러지 않았다. 아빠가 없어서 남의 아빠랑 노는 것 같아서 싫었다. 동철이는 재규와 같이 학원을 다니더니 금세 친해졌다. 민호는 일단 페이지를 넘기고 오늘 얘기를 썼다. 사실을 말하면 믿어줄까? 어차피 유리천사를 깨뜨렸기 때문에 수아가 널 용서하지는 않을 거다. 동철이랑 재규는 나를 엄청 까고 다닐 거다. 창수도 나한테 실망하겠지. 학교에 가기 싫다. 빨강 연필. 민호는 신발 주머니를 무릎으로 툭툭 차며 학교까지 걸었다. 아프다 둘러대고 결석하려 했지만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엄마에게 아파 보이지도 않는 얼굴로 핑계대기가 어려웠다.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는데 책상 위에 빨간 연필 한 자루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아직 깎지 않은 새 연필이었다. 검정이 조금 섞인 진한 빨강에 은은하고 아름다운 광택이 났다. 기둥은 둥그렇고 끝은 줄기가 없이 검정 테두리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제법 근사했다. 이건 누구 거야? 연필을 들어 주위 아이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모른다고 했다. 귀찮아진 민호는 연필을 책상서랍에 던져놓고 그대로 책상에 엎드렸다. 몸이 나른한 게 곧 진짜로 아플 것만 같았다. 시끌불적한 소리에 눈을 뜨니 어느새 교실은 아이들로 꽉 차 있었다. 깜빡 잠든 모양이었다. 민호는 눈으로 수아를 찾아보았다. 수아가 학교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자리에 앉아있는 수아를 보니 미안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수아야, 그건 실수해서 훔친 게 아니야. 내가 믿어줬으면 좋겠어. 민호는 답답했다. 이럴 때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릿너릿 가방을 열었다. 책을 꺼내고 보니 필동이 없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싶었는데 다른 애들한테 연필이며 주개를 빌려 쓰기는 싫었다. 자인이 서랍에 던져두었던 연필을 손에 갔다. 임자 없는 물건이니까 그냥 써도 될 것 같았다. 창수에게 칼을 빌려 연필을 깎았다. 칼날이 연필에 쏙 들어가더니 진한 나무 향이 풍기 나왔다.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이었는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하며 설렜다. 연필을 깎으면 깎을수록 향이 더 짙어졌다. 민호는 칼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알싸하면서도 매혹적인 향이 가슴에 퍼지는 게 느껴졌다. 선생님이 전날 검사를 마친 일기장을 책상 한쪽에 쌓아두었다가 나눠주었다. 민호의 일기에는 평소처럼 파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선생님은 일기를 포함한 모든 숙제를 검사할 때 2가지 도장을 쓴다. 잘한 것에는 빨간 도장, 그저 그러나 못한 것에는 파란 도장을 찍는다. 민호는 이제껏 빨간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 책상 위에 물건 다 집어넣고 종이 하나만 꺼내세요. 선생님이 딱딱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은 수암을 그린 선생님 책상에 놓여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시간을 더 줄 테니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용기를 내서 갖다 놓으세요. 선생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칠판에 크게 썼다. 도둑질이 왜 나쁜가? 이번 시간은 글짓기야. 어제 사건에 대해 모두 반성하며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한다. 시작. 아이들이 구수령됐다. 글짓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아마 거의 없을 거다. 민호 역시 글짓기가 싫었다. 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연습장을 하나 뜯어냈다. 당연히 도둑질이라 생각하니 선생님이 야속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빈종이가 막막했다. 연필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빙글빙글 돌렸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글씨 쓰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이들은 고개를 바싹 수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민호는 별 생각 없이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다 재규에게 눈길이 멎었다. 두 분당 건너 맨 뒤쪽에 있는 재구는 여유로워 보였다. 이런 건 너무 시시하다는 표정이었다. 재규는 공부도 잘하고 글짓기도 잘한다. 게시판에 걸리는 이달의 글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고 교내외 글짓기 대회도 상도 많이 탔다. 재규는 잘나기는 했지만 그만큼 잘난 체도 많이 했다. 그래서 재규를 따르는 아이 못지않게 유혹하는 아이도 많았다. 민호는 재규가 싫었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부르기도 했다. 뭐든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연필을 다잡았다. 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호련히 떠올랐다. 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개를 들어 수아를 보았다. 의자에 등을 대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뒷모습이 어딘지 외로워 보였다. 수아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듯 했다. 아마 쓰기 싫을 것이다. 5분 후에 걷는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른하게 들렸다. 딴 생각하느라 시간이 많이 허비했다. 이젠 정말 뭐라도 담아 몇 줄이라도 써야 한다. 민호는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연필을 종이로 가져갔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연필심이 종이에 닿는 순간 연필이 톡 하고 꿈틀거렸다. 곧이어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전에 남의 것, 글자를 만들어냈다. 나쁜. 마치 검은 심에서 글자가 새어나오는 것만 같았다. 비싸서. 술술 막힘없이 한 줄 다 쓰더니 도둑맞은. 기다렸다는 듯이 담질로 넘어가 훔쳐. 단숨에 믿지 못하게 다 써버렸다.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비밀 일기 쓸 때를 제외하고는 글을 이렇게 빨리 써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이건 그때와도 달랐다. 글은 연필을 쓰고 자신의 연필에게 손을 빌려주는 식이랄까. 마침내 연필이 움직임을 멈췄다.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